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데비스토크 이영일입니다. 오늘은 아스날 이적이 유력해 보이나 여전히 맨유도 노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수 가브리엘 마갈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기회가 된다면 하이제킹을 꼭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같이 이 선수에 대해 얘기해보죠. 마갈레스를 논하기 전에 이번 시즌 맨유의 기록을 살펴보면 맨유는 골득실 플러스 30으로 리그 3위를 기록했습니다. 원동력은 역시 수비진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 경기당 1실점 미만을 기록한 팀은 맨유, 리버풀, 맨시티뿐입니다. 특히 최소 실점 리버풀과 3실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부분은 꽤 인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과 큰 차이가 발생한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세트피스 수비입니다. 맨유는 세트피스에서 11실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리그에서 9위로 꽤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수비진은 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센터백의 부상입니다. 사실 시즌을 잘 운용하려면 3순위 센터백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요. 맨유는 1군 스쿼드에만 센터백이 5명임에도 불구하고 맥가이어, 린델로프를 제외한 나머지 세 선수는 경기장보다 병원이 익숙합니다. 부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 솔샤르의 센터백 시즌 운용 방식을 예상해봤습니다. 확실히 솔샤르는 수비진의 로테이션을 선호하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수비의 축인 맥가이어는 리그 전 경기와 챔피언스 리그 주요 경기 대부분의 선발이 예상됩니다. 2순위인 린델로프는 맥가이어와 함께 대부분 선발로 나서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경기에서 맥가이어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린델로프는 미리 그 전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맥가이어가 없는 경기에서 수비진의 리더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의 3순위 센터백은 1순위와 2순위가 휴식을 취할 때 선발로 기용되고 4순위는 누군가 부상 후 이탈했을 때 기용되는 수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운영을 위해선 보다 안정적인 3순위 센터백이 필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 직면한 맨유에게 센터백 이적설 링크가 진하게 터졌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선 아스날 이적이 매우 유력한데요. 저는 앞서 말했듯 기회가 된다면 이 선수의 하이제킹까지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맨유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맨유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마갈레스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빌드업 시스템과 이를 저지하는 압박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팀마다 상이하지만 최근엔 지금 소개하는 모습처럼 4-4-2 형태를 가져가는 팀들이 많은데요. 이 팀들은 전방을 향해 달려들기보단 중앙으로 통하는 패스를 억제하고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을 향한 패스 루트를 차단함으로써 측면으로 빌드업 전개를 유도하는데요. 이때 빌드업 방향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압박을 가하고 볼을 탈취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맨유의 빌드업 시스템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맨유는 미드필더 한 선수가 후방으로 내려와 부분적으로 3백을 형성한 전술 라볼 피아나를 베이스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시포드와 풀백의 변칙적인 움직임이 더해지는데요. 레시포드는 후방 측면 라인으로 내려와 왼쪽 풀백이 있어야 할 곳으로 포지셔닝하고 왼쪽 풀백은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이를 통해 맨유는 중앙에 패스를 받을 선수 한 명을 더 확보하고 롱킥이 준수한 레시포드가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패스 루트를 확보하죠. 이런 시스템에서 굳이 가브리엘이 언급되는 데엔 그가 왼발잡이인 영향이 가장 큽니다. 현재 맨유엔 왼발잡이 센터백이 필요한데요. 왼쪽에서 빌드업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로빙 패스는 크게 상관이 없으나 낮고 빠른 패스로 결을 그대로 살린 좌측면을 향한 패스는 왼발 루트가 오른발보다 안전합니다. 오른발은 상대 선수 사이로 패스를 공급하기 때문이죠. 또한 볼을 소유한 센터백이 전진하다가 방향을 트는 상황에서도 왼발이 좀 더 안정적인데요. 아까 전 상황은 낮고 빠른 패스였으나 이번엔 좀 더 멀리 바라본 로빙 패스입니다. 즉 드리블의 방향과 결을 그대로 살리는 상황에서 오른발잡이는 몸을 크게 틀어야 패스 루트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죠. 하지만 왼발잡이는 전진하는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패스가 용이합니다. 레시포드 혹은 브루노가 측면으로 빠져서 넓은 시야를 확보한 후 오른발로 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 위치한 센터백은 몸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플레이를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센터백의 전진성을 높이고 결을 살리려면 일반적으로는 왼쪽에 왼발잡이 센터백이 좋습니다. 물론 정말 뛰어난 선수들은 오른발로 왼쪽에서도 훌륭한 플레이를 구사하긴 하죠. 여기에 맨유가 가진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루크쇼의 기용이죠. 루크쇼는 백스리 전술과 백포를 유연하게 소화할 수 있는 핵심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왼쪽 풀백, 왼쪽 윙백, 왼쪽 스토퍼 모두 해냈죠. 마티치, 레시포드와 함께 빌드업 시스템의 핵심 선수인데요. 이때 문제가 바로 플랜 B입니다. 플랜 B는 왼쪽에서 뛸 수 있는 루크쇼, 블랜든 윌리엄스 모두 투입된 전술인데요. 이 전술을 가동하면서도 시즌을 길게 바라보기 위해선 루크쇼 외에도 왼쪽을 소화할 수 있는 왼쪽 스토퍼가 필요합니다. 즉 맨유에 현재 필요한 자원을 정리하면 센터백 3 옵션을 소화할 수 있고 왼발잡이이며 빌드업 영역을 갖춰 린델로프와 경쟁할 퀄리티를 보유한 선수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3옵션에 집착하는가? 그건 충분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맨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센터백 듀오 퍼디난드와 비디치, 이 둘은 정말 대단했으나 이 둘을 지탱한 최고의 3옵션도 있었습니다. 바로 조니 에반스죠. 퍼디와 뛸 땐 하위 비디치로, 비디치와 뛸 땐 하위 퍼디난드처럼 기여했습니다. 특히 주전 두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했을 때 대체 선수로 뛰며 빈자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좋은 시너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3옵션 센터백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맨유는 부상 빈도가 낮고 조니 에반스처럼 현재 맨유 주전 센터백 한 자리를 대체해도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트랜스퍼 마켓에 따르면 마갈레스는 이번 시즌 부상으로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한 기록밖에 없습니다. 다음 자료의 X축은 태클 성공률, Y축은 제공권을 의미하는데요. 가브리엘은 린데로프보다 태클은 밀리지만 제공권은 앞서며 맥과이어보다 제공권은 밀려도 태클은 앞서는 중간 형태의 스탯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빌드업의 핵심 요소 드리블과 패스를 살펴봤을 때 X축, 패스 길이에서 맨유 두 선수를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센터백으로 속하는 두 선수 랭글렛과 우퍼메카노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선수의 소속팀은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팀이죠. 높은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선 역시 센터백의 영향이 중요한데요. 이 수많은 스탯 중 제 눈길을 이끈 건 바로 Successful Pressure입니다. 이는 5초 이내에 소유권을 되찾은 압박 횟수를 의미하는데요.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팀의 센터백에게 정말 중요한 영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맨체스터 더비를 예로 들어보죠. 이 경기 초반에 맨유는 상당히 높은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격진보다 속도가 느린 수비진이 높은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압박이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공을 받기 전에 강하게 압박하여 상대가 뒤돌지 못하게 하거나 볼을 탈환하는 것이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우파메카노를 포함해 4선수를 비교했을 때 마갈레스는 맨유 선수들에 비해 압박을 가하는 데 능했습니다. 또한 전진 패스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는데요. 전진 패스의 길이의 경우 6.34야드로 맥과이어에 비해 30% 더 긴 패스를 구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선수와 비교했을 때 마갈레스는 맥과이어보다 전체적인 수비 스탯과 패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제공권도 꽤 유사한 스탯을 보였고 압박과 태클 성공률에서 맥과이어를 능가하는 모습입니다. 린데로프와 비교했을 때 태클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비 스탯에서 린데로프를 앞서는 모습이죠. 드리블과 제공권에 능한 오른발 센터백 맥과이어와 패스와 압박에 능한 왼발 센터백의 조합이 가능하다면 꽤 인상적인 듀오가 탄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자면 맨유는 다음 시즌 좀 더 안정적인 3순위 센터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차하면 린데로프를 능가할 수 있는 선수면 더 좋겠죠. 마갈레스는 왼발 킥을 통한 패스와 높은 수비 라인 압박에 능하며 전체적인 수비 스탯 또한 현 맨유 스쿼드에 밀리지 않습니다. 당장 이 선수는 아스날과 가깝지만 하이제킹이 가능하다면 노리길 바라며 여의치 않다면 이와 유사한 선수로 선회할 필요가 분명해 보입니다. 왠지 요청이 있을 듯하여 추가한 스트라이드입니다. 유사한 선수라면 역시 함께 거론된 선수 모나코의 바디아신이죠. 19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인상적인 피지컬과 패스 능력을 갖췄습니다. 다만 태클은 좀 아쉬운 모습이죠. 맥과이어와 비교했을 때 성향이 꽤 유사해 보입니다. 제공권과 클리어링이 맥과이어가 많이 앞서지만 패스나 상대적으로 떨어진 태클 정확도 등도 맥과이어와 유사하네요. 바디아실도 함께 지켜볼 선수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맥과이어 압박과 드리블 저지를 제외하면 이번 시즌 정말 좋은 스탯을 기록했네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